문재인을 보내며 사실 문재인 욕 많이 하려 했습니다. 탱자나라 공영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욕은 그만하렵니다. 이자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니 더는 욕할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았죠. 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5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컷의 사진이 있다. 한 컷은 대통령 자리를 꿰찬 다음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때를 지어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는 사진이다. 다른 한 컷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다음날의 사진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질질 짜는 사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루한 종말이죠. 이리도 비루한 종말을 맡겨내기까지는 문재인의 친구 세 사람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웃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먼저 흑석 김의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문재인의 입이라는 이 김의겸이라는 작자부터 문재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냅다 튕겨죠. 그 김의겸이 사표를 냈다는 날 문재인이는 밥까지 먹여가면서 이제 갈 데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로남불 조국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국과 그 일가가 누렸던 특권이 문재인에게는 평등이고 조국과 그 일가가 만끽한 특혜가 문재인에게는 공정이고 조국과 그 일가가 자행한 사기 범죄가 문재인에게는 정의였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문재인의 민낯을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가 5년을 집권하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미안하다고 고백한 작자가 조국입니다.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라고 했죠. 마음의 빚을 졌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마음의 빚을 넘긴 자들이 문재인과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음의 빚을 둘이서만 주고받습니까? 문재인과 조국이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평생 속죄하며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자들에게 뺏긴 빚을 받지 못했고 그 빚을 받기 위해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자, 우리의 세 번째 친구 핵돼지 김정은을 뺏어야 곤란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까지 했죠. 아뿔싸. 김정은은 이리도 재롱을 피우는 문재인더러 푼수 매려넘는 처사에 쇳불 위에 달걀 쌓기라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특등 머저리 라며 조롱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는 문재인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므로 문재인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김정은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이죠. 좋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씁니다. 똥은 똥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이런 똥 같은 작자들과 어울려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똥 같은 문재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킨 문재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문재인은 임기 후에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던 그날에 던진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내내 좋지 않은 모습만 만들어냈죠. 참으로 민망한 모습으로 잠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종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아닙니다. 충격적인 일을 벌여냈습니다. 개버린 놈이 되었죠. 그것도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나누던 그 국가 애도 기간에 말입니다. 매달 사료비 35만원과 의료비 15만원에 사육관리 용역비 192만원 이렇게 242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개버린 이유랍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풍산개라지만 개 2마리 키우는데 돌봄 비용이 242만원이 뭡니까? 설령 핵돼지 김정은의 하사품이라 그리 돈이 된다 치고 세금 한 푼 없이 다달이 1390만원씩 받아 챙기는 자가 242만원의 개버린 놈이 된다? 언제는 자기가 아빠라며 식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도대체 자식 버리는 놈이 어떤 놈인가 했더니 바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었습니다. 인권은 변호하면 돈을 버는데 견권은 보호해봤자 매달 마이너스 242만원이다. 이거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며칠 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문재인 달력을 제작한다고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 게죠. 1억 6천만 원 남짓한 돈을 끌어모아 목표의 7,8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버린 개들을 위해 달력을 만들겠다고 나선다?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러고 벌인 일이 동네 책방 프로젝트입니다. 책방 열고 한 달 만에 22,691권의 책을 팔았답니다. 책 팔아 벌어들인 이익만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동네 책방 만들고 이놈 저놈 불러들이는 팬미팅 방식으로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돈벌이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죠? 돈벌이. 문재인의 돈벌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영화계로 진출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을 맡은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내심 그대가 조국의 33만은 물론이고 노무현입니다의 185만을 뛰어넘는 1000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니 했겠죠. 망했습니다. 간신히 11만 명을 넘겼습니다. 공짜 티켓도 1만 장이나 뿌렸는데 말이죠.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 제작에 1억 원 지원이 결정됐고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자기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기획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게죠. 좋은 길동무 핵돼지 김정은에게 한 수 배운 건가요? 독재자라면 역시나 자신의 미화, 찬양, 지지 영화를 자작하는 것만큼은 필수 코스인 거죠. 이런 곳에 1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쓴 문재인은 국고 손실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부전자전입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세계적 예술인이라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타먹었습니다. 문준용의 아버지 문재인은 영화제에서 돈을 타먹었습니다. 나랏돈 타먹는 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박 대통령님. 박원순, 조국, 문재인 다큐나 찍어대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다큐 영화 관람하는 좌파. 이게 바로 차이점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리 찔러댔죠. 이런 품위, 의연함이 부러운 것도 이해는 간다. 박 대통령님의 존재만으로도 우파는 이미 좌파에게 승리했다. 한마디도 더 덧붙일 게 없네요.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소시오패스에게나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정신머리를 알 길이 없으니 알고 싶은 게고 도대체 그 성깔머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하고 싶다는 게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욕은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그 정신머리와 성깔머리를 들여다보니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시오패스 문재인을 보냅니다. 아디오스.